나 다 있어. 안 사도 돼. 진짜야. 2,400원을 더 부르래요. 오케이. 아니, 그걸 지금 시키면 지금 와? 네. 어디서? 시유에서 온대요. 뭐 콜라랑 얼음이랑 이것저것 하는데 얼마나 시켜야 되는 건데? 배우는 내 거만 본단 말이야? 내 상대방하고 대한 마주치는 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역,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 그냥 이 씬만 보는데, 연출은 전체의 씬을 보고, 배우는 이 씬만 보니까 내 감정이 이만큼만 가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해. 근데 연출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연출하고 그럼 싸워.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은 이 색이 그렇게 필요 없으신 분은 저는 유주님이라고 생각해. 왜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오히려 좀 덜어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색을 이렇게 느낌바가 큽니다. 아 진짜? 그걸 얘기해줘. 뭐요? 어떤 느낌 받았어? 맞아요. 모자를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이거 말고 카카오톡에 써있던 거를 좀, 보여드려요? 네, 보여. 생각이 아, 망했다 싶을 때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이 없나요? 최근에 망했다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망해가고 있어. 카타르시스는 하나도 느끼고 있지 않고 맨날 그러면 그 정받은 데를 느끼죠. 그러면 본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타르시스에 대한 것들을 언제 느껴요? 잘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졌을 때? 그리고 사실 그림보다는 사진에서 많이 느끼는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찍혔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내 마음에 들게 찍혔을 때. 그 내 맘에 드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마음에 들게 어떤 물체를 보고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잘 표현되거나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딱 보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다른 느낌을 찾았을 때 그때야 느끼는데, 우연적인 발견 같은 네, 그림에서는 한 번도 느낀 적 없어요. 계속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대로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똥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재능은 없고 영감만 있어요. 난 부럽다. 뭐가 부러운데? 난 카타르시스는 항상 폭력적이거나 되게 막 그 부정적일 때만 느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 난 카타르시스가 느끼는 건 내가 스스로 느끼지는 않는데,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가까이 느껴보면 공연할 때도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고 조금 짜증나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못한 것들을 되게 난폭하게 하거나 분노에 차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말들에 직접적이고 되게 과격하게 막 쌍욕을 해. 그러니까 이거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욕을 할 때나 폭력적인 거나 이럴 때 좀 카타르시스를 느껴. 긍정적일 때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래. 아저씨가 하고 싶은 욕 대신 해줬을 때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카타르시스 진짜 완전히 느끼잖아. 근데 생각보다 살면서 카타르시스 느낄 때 되게 부정적이었던 감정밖에 없어.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지 않아요? 부정을 표현하면서 긍정으로 해소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표현 자체는 부정이잖아. 카타르시스가 해서 긍정적인 어떤 형태가 됐지만 그 감각의 원리도 그런 내용이잖아. 어쨌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의 우연의 발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작품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책이잖아. 근데 제가 느꼈던 카타르시스, 표현하고 싶었던 그 느낌도 남들이 보기에 긍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좋았던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부정과 긍정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다. 여기서 어떤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는 카타르시스가 어쨌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그냥 내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뿐이야. 그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자꾸 미안해지잖아. 아니, 감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되게 밝다라고 느꼈으니까 얘기한 것뿐이야. 근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해. 우연을 이용을 하라고 하잖아. 우연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 예? 우연이 그저 계획에서 생긴 거지. 지금 현대 예술에서도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어린아이가 점을 찍어놓고 그게 근데 봤을 때 그게 너무 아름답거나 그게 진짜 활용점점처럼 딱 그 찍은 걸로 위해서 전체가 아름다워졌다고 느껴졌을 때 근데 그건 예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니까. 근데 예술가의 마인드로 예술가의 눈을 봤을 때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예술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예술은 예술이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발견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본질, 자질까지도 파악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니까. 난 그렇게 느꼈어.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이 그 우연을 계속 찾고 그거에 대한 신면을 계속 발견하려고 노력했는가. 그것 또한 하나의 감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다면 필연을 가장한 우연은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 보면 그 베이컨에 보면 베이컨이 뭐 추락인가? 산명인가? 뭐 그거 얘기할 때도 하면은 되게 많은 추락 얘기하자. 추락. 추락. 근데 이 사람이 그 추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예술은 추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맥락으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추락은 또 부정적인 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죠. 사실 추락이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말한 추락이 뭐예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죠. 추락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추락 감각 속에 살아있는 거고 그 감각 때문에 살아있는 건 정확한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추락은 불행이나 실패 혹은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부정 언어를 쓰면서도 그 부정 언어가 부정 언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읽기 전에 질 빌레지 철학을 몇 개 읽어서 얘기하는데 원래 부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인 그냥 교황에서는 뭐가 추락이에요? 그건 몰라. 난 이 책을 볼 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하는 것들은 그림을 그냥 설명한다고 접근 길게 얘기할 아니 근데 이게 핵심이야. 추락이 얘네들 산면화가 모든 거의 핵심일걸? 이 책에서는 여기 있다. 96페이지 몇째 줄부터 몇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모든 긴장의 추락 속에서 느껴진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칸트가 강도를 순간을 인식하는 크기로 정해있을 때부터 그 페이지 읽어볼까요? 그 페이지만 읽으면 돼. 한번 읽어드릴까요? 각자 읽어 90페이지. 옆에 좀 보여드려. 빌린 체계가 반납했어. 96페이지. 이거 읽었어요? 보이는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굳이 근데 예술 그런 거 아니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좋은 건 난 이 책이 왜 좋냐면 어쨌든 질 둘레지는 감각 철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이면서 부분이면서 전체인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가 최고로 원하는 건 히스테리를 얘기할 때도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미 적응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난 그걸 핵심으로 보고 이 책을 읽었는데 근데 모든 것들을 보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저건 아름답다라고 봤을 때 저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사진 찍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저 난 나무 이 말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설명해. 바슐라르가 갑자기 저 나무에서 연인의 아름다운 나체의 모습을 봤다면 그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보면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저기에다 집중하다 보면 저기에서 보지 못하는 순간들을 본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감각의 논리도 딱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근데 전부예요. 회화의 전부예요. 그게 회화의 전부예요. 근데 추락이 어떤 의미냐면 그 단어가 적절하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완성을 위해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쌓는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야. 모든 것들이. 근데 이 감각과 그 감동과 그런 사람의 감정이 툭 이렇게 건드려지는 거는 이렇게 쌓아 올림이 아니라 하나씩 이게 툭툭 떨굴 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툭툭 떨군다는 게 연애로 비유를 할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이 좋아. 근데 너무 뭔가 완벽해 보여.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영페이지 베이직이라는 얘기지. 내가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데 어떤 허점이 보여. 그럼 그게 추락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추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첨언하자면 네. 선생님이 말하는 추락은 그럼 여백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백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건 아니고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그건 이제 관계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설명하기가 그럼 내가 설명할게. 첨언할게. 이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읽을 때 느꼈던 게 얘는 히스테리하고 이미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이미 익숙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추락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이 추락을 나는 여백의 의미를 뒀단 말이지.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모든 예술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예술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뭘 배우고, 저 사람한테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근데 내 호흡을 찾아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는 내 호흡은 아니니까. 근데 내 호흡을 찾을 때 그 순간에
추락의 개념이 나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걸 배우는데 그 익숙한 거에서 내 거를 들어가야지 예술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여백을 얘기해요. 근데 그 여백은 내가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한 여유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호흡을 나한테 가르쳐 줬을 때 난 이 호흡을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호흡을 이렇게 접목시켰을 때 나만의 호흡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 사람과 가르침과 내 여백에 이렇게 딱 맞붙였을 때 나만의 호흡이 탄생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 여백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추락의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의 그렇지.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하나의 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어. 여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림에서도 보면은 모든 부분을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거보다 어느 부분인가가 이게 툭툭 빠져 있었을 때 완벽해 보이는데 여기가 뭔가 되게 불안정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그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효과적인 내가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막 망가뜨리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의 그 왜곡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왜곡의 단계라는 거죠.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미니멀리즘도 결국에는 이런 거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만큼 쌓아놓고 없애는 거랑,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서 없애는 거랑은 이 추락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맞아. 내가 실력이 요만큼이야. 내 내공이 이만큼이야. 근데 나 빈틈 보여줄래? 이런다고 이 사람이 이거밖에 레벨이 안 되는 사람인데 누가 이 사람을 멋있다고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만큼 내가 쌓아놓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 이거 안 보여도 돼. 나 이렇게 추락할 거야. 그래 피카소의 이게 소 같은 거지. 겁나 멋있는 거죠. 피카소의 소 같은 거지. 소나 같은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피카소가 나중에 세계의 획으로 소를 그리는데 소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세계의 획으로 소를 그릴 수 있게 되거든. 그런 것처럼 추락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무학을 할 때 점토법으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뼈대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만한 걸 갖고 와서 깎아내린단 말이야. 여백을 계속.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내리는 걸 추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주의되는. 그게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 되게 갖춘 사람이 정말 멋있고 내가 우러러 이게 뭔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외적인 걸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다닐 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 스틴제브의 터틀텍?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거에 총가지의 굉장한 터틀 매력을 느끼는 뉴발란스 여자거든요. 901인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멋있지. 자기는 일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걸 신경 쓰고 싶지 않을까. 청바지랑 터틀. VH의 카시오시. 그치. 근데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 일단은 쌓아 올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레인지가 넓어가지고 내가 선택하는데 난 이게 좋아라고 선택하는 거랑 레인지가 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평등의 두 가지 얼굴이 있다면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서 그 평등을 맞이하는 거랑 그러니까 레인지가 좁아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저 사람 내 위치에 맞추는 평등은 다른 거지. 레인지를 그냥 계속 넓히고 난 이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라 저 사람 저거 했는데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 끌어내려가지고 똑같은 평등을 만드는 건 다른 게. 그렇지. 그건 추락이 아니지.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항상 한 줄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 이 책은 히스테리고 추락이야. 히스테리한 것들을 추락시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나는 얘기해. 이 사람이 히스테리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히스테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살고 가는데 되게 히스테리하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히스테리하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되게 멋있고 힘들다라고 얘기해.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히스테리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히스테리라는 것만 파악되면 이 책은 전체가 조금 이해가 하기 쉬워. 음악은 히스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왜 그랬을까? 아저씨가 그렇게 적었다고요? 웬만하면 히스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가끔 목소리에도 느껴지는 거 아니, 음악. 그거는 보컬이고. 음악하고 보컬은 다르요. 같나요? 난 다르다고 생각해. 음악이 주는 거랑 보컬이 주는 힘이랑 또 다른 거. 완전 다르지. 지금 내가 만약에 클래식을 틀어놨잖아. 클래식 틀어놓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같이 묻혀서 되게 아름답게 들리거든. 근데 내가 보컬 음악을 틀어놓으면 소음이 돼. 그거랑 또 달라. 그래서 음악 자체에서는 히스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 히스테리가 아니라면서 예를 들면 마왕에서 표현하는데 말발굽소리를 표현하는 악기 의미 있잖아요. 그건 히스테리 아니에요.
아니 히스테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어쨌든 추상예술은 타인에 의해서 완성되는 예술이잖아. 모든 예술은 연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악만은 그냥 듣고 음악은 듣고 그냥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끝이잖아. 그냥 듣고 이렇게 끝나니까 연극회기처럼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회화는 보는 게 아니고 읽는 거잖아. 아니야, 근데 회화도 이 화면 위에서는 시선이 이렇게 순환이.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음악은 그냥 듣고 내가 그냥 좋잖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잖아.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예를 들어서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들으면 사람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클래식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거든. 이 안에 하나의 그냥 공간 하나의 그냥 요소로만 존재하지 제5원소처럼. 근데 만약에 해아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을 수가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히스테리를 얘기하는 거야. 요게 얘가 말하는 그 히스테리는 그런 거거든. 저 그림을 봤을 때 내 또한 저 사람은 저 악착 같은 물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안에 있는 통찰된 미소를 보는 게 난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그렸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보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그림을 해석하고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음악을 읽을 필요 없잖아.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히스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적은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그냥 모르겠어. 그냥 철저하게 내 생각이야. 난 철저하게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음악은 히스테리가 없다라고 나는 그냥 결론 지었나 봐. 근데 연극도 마찬가지지만 연극을 할 때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감각의 논리가 다 읽고 나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연극할 때는 제3의 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배우의 눈 그리고 연출은 제3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그 제3의 눈이 뭐냐면 배우는 내 거만 본단 말이야. 내 상대방하고 마주치는 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역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 그냥 이 씬만 보는데 연출은 전체 씬을 보고 배우는 이 씬만 보니까 내 감정이 이만큼만 가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해. 근데 연출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연출하고 싸워. 근데 연출의 눈은 전체적인 그게 흐름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한테 감정을 그만큼 쓰지 말라고 얘기해. 그게 제3의 눈이라고 하거든. 우리 연극에서는. 그래서 배우는 그 제3의 눈을 갖고 있는 연출한테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좀 따라가는 게 있어. 근데 이 감각의 논리에서도 히스테리랑 추락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익숙해지고 모든 것들을 익숙하게 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10년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대들이 만약 예술을 한다고 하면 그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익숙함을 배제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그거지. 히스테리하고 추락하고 그 다음에 제3의 눈. 난 이 세 단어로 이 책을 딱 익숙함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해.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태초로 들어가면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도 적적인 그런 거 보면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부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무는 나무가 아닌 거지. 나무가 나무가 아닌 거지. 저게 왜 나무여야 되냐는 거지. 내가 아는 나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게 내 머릿속에서 어떤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슐라르의 공개 흐름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게 나오거든. 근데 바슐라르의 공개 흐름은 공기 자체가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 공기 흐름을 그걸 모답해서 현대무용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 공기 흐름이라는 책을 보면 옛날에는 새 깃털에 영혼이 깃든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새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영혼이 깃들어가 공기의 흐름처럼 순환된다고 얘기해. 네. 그러면 공기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를 표현해야 되고 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소리에 대한 것들 기차 소리나 이런 것들이 딱 오면서 그 새가 죽어. 그러면서 공기가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인간 군상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 공기의 흐름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함을 버리라는 게 개념.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다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기가 흔들려서 이 나무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숨쉬는 이 하나의 이거 자체가 공기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거 하나로 나는 어떤 예술을 표현할 건가 그렇게 접근하라고 얘기해. 여기 이 책은 그게 감각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이건 근데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고 밑도 끝도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고 쌓고 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치? 쌓고 나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게 피카소가 처음에는 막 잘 그리다가 나중에 큐비즘 형태를 파괴한 것처럼
처음부터 파괴하는 거랑 다 쌓고 나서 이런 의식을 갖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건데 모두가 그거를 알고 있지만 쌓고 깎는 거랑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정말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좀 풀어서 써보려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고 어려우면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 있어. 시밀라르크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밀라크르인가? 시뮬라크르.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일의 감각 읽으면 되게 편해. 쉬워. 일의 감각도 좀 감각의 원리에 대해서 일의 얘기하는 감각은 건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되게 쉬워요. 그 일의 감각을 읽고 이거 읽으면 그냥 이 책은 그냥 좀 집중을 못해도 그냥 읽혀. 근데 이건 굳이 뭐 예술가가 아니면 안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 이거 읽을 바에 그냥 일의 감각 읽으면 돼.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은.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각을 계속 발휘하고 감각을 표현하니까 그리고 감각은 선택하는 그러니까 저 일의 감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언가를 좋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도 감각이지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최고 좋은 감각이라고. 마이너스가 원래 어려워. 그래서 일의 감각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불필요한 선택을 안 하는 감각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불필요한 선택을 안 하는 감각을 하면서 내 삶의 자체의 브랜딩이 높아진다고 얘기해. 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불행한 건 못 가져서가 불행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걸 많이 가져서 불행해지거든. 날 불행하게 안 해줬어요. 난 불필요한 지금 너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문이 안 된 게 나의 행복을 도와준 것 같아. 네. 오케이. 이 얘기 하고 싶었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거랑 초반에 나오는데 히스테리는 어떤 그림? 베이컨의 그림. 전부 다 협찬들을 진짜 총체적으로 그냥 총체적인 느낌? 아니면 특정 뭐가 마음에 들었다거나 왜 이건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거나. 사실 좋아하는 그림은 아닌데 근데 이런 뭔가 선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뭔가 이렇게 선으로 시선을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계신 그림에서 재현의 욕심이라든지 내가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한 군데라도 조금 지워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딜까요? 저는 다 지울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예술가 납쳤네. 저번에 그 그림 그리면서 처음에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 남에게 잘 보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는 전혀 제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주는 그림은 정말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안 그려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의도가 콜라 사다 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불손이 콜라를 좋아하셔? 탄산음료를 좋아하세요? 아, 네, 먹는데.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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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따라 마실라. 컵을 드릴게. 아니, 저 먹던 거 먹는데.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아, 미안해. 죄송해요. 이제 얘기해. 네. 아니, 죄송합니다. 나 뭐 남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해. 관심 있는 식으로 해봅시다. 알았어, 해볼게. 얘기해, 짓거려봐. 그냥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림은 진짜 나부터 망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많겠지만 저 한 번도 이쁘게 그리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지. 여기가 예술가네. 난 내 그림에 늘 만족해? 그냥 난 늘 좋은데? 내 그림이? 너무 만족스러워. 난 근데 그냥 되게 역설적인 게 이런 마인드로 그리면요 그냥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되게 멋있다. 근데 난 솔직히 그림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지금. 안 받으려고 노력해. 난 이걸 내가 직업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난 연극하거나 춤출 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저는 그게 문제예요. 취미로 한 응, 취미잖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쯤에 그냥 선생님한테 도움 요구해. 이거 그려달라고. 근데 작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품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싶은 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연애 언제 하고 싶어? 연애요. 외로울 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없는 거야. 아, 행복을 타인에서 찾는 거잖아.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 거. 그건 본인한테 철학이 없는 거야. 난 나 혼자 되게 충만할 때 연애. 내가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누구랑 나누고 싶을 때 연애하지. 내가 외로울 때 연애하지 않아. 되게 공리주의적이네. 진짜. 근데 해봤잖아. 내가 외로울 때 연애해보니까 그 사람이 근데 어서머니더라고. 더 서머니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서머니 되니까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 예를 들면 그 여자친구 이름 맥주라 스텔라라고 할게. 네. 그러면 걔는 더 스텔라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비어가 돼.
내가 외로울 때 연애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비어기만 하면 돼. 나는 스텔라를 먹고 싶었던 거지. 비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는 이 스텔라랑 맥주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 비어를 먹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외로울 때 연애하면 비어가 먹고 싶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 뭔가 알 것 같아요. 난 스텔라를 원하는 거지. 외롭지 않을 땐 더 스텔라가 되는데 외로울 때는 비어가 되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난 외로울 때 연애하지 않아. 근데 그러면 나한테 또 물어봐. 네. 그 외로울 때 뭐해? 난 그냥 계속 노크밖에 안 해. 스스로에게? 내가 뭘 할 때 행복해? 정신 안 차려? 아 여기가 안 보인다. 놀러 왔어? 놀러 갔지 그럼. 말을 안 해? 내가 형인데, 씨. 자, 아무튼, 근데 이 책 너무 좋았어, 난. 덕분에 재밌게 읽었어. 자기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죠? 재미는 없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다 읽었을 땐 좋았어. 그래,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내가 뭐 어쩌면 그것도 카타르시스. 왜 본인 철학이 없다고 생각해? 제가 저한테 철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줘? 벌써 콜라를 좋아하죠? 탄산음료를 좋아하세요? 아, 네, 먹는데. 아, 진짜? 네, 좋아요. 컵에 따라서. 컵을 드릴게요. 아니, 감사합니다.